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혜영이 아니고요. 조금 특이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지혜공? 지혜사? 지가 애정하는 사람들. 아니 지혜인? 네. 지가 애정하는 인터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멤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을 모셔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됐거든요. 진짜 예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게스트였기 때문에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고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될 만큼 인터뷰와 초대 손님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만큼 이제 순위가 말로 올랐다는 얘기죠. 내 입으로 또 그 얘기를 하기는 좀.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 김민식 PD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전화해서 막 모시고 막 그랬던 건데. 그랬죠. 이게 반응이 좀 있고 저희 순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들 오시겠다고. 참. 어떻게 또 아셨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짧게 소개를 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마 코너같이 곧 굳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로 이름은 못 정했습니다. 네. 초대석 같은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붙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을 좀 모시고 싶냐면 이제까지 익숙했던 포맷대로 책을 소개하게 되면 그 책의 저자분, 또 영화를 소개하게 되면 영화 감독 또는 스텝, 배우, 공연이면 공연에 관계된 어떤 배우나 제작진, 김진애 박사님 같은 책 소개이기도 하지만 약간 시사인물이기도 한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많이 모시는 분들, 가급적 그런 분들보다는 아무도 잘 안 찾는 분들, 그렇지만 할 말과 이런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모시고 싶어요. 모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들어보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영화 현장에서 다들 주연 배우와 감독님을 모시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 밥차 아저씨를 모신다거나. 그렇죠. 네. 천만 배우, 천만 감독 많이 보시잖아요. 천만 영화의 식사를 책임졌던 밥차. 그렇죠. 이런 거야. 나름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도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그분들도 다 좋아하는 뭔가가 영화 내지는 책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 번씩 좀 들어보면 좋지 않겠나.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삐딱한 시선과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적당한 이름 지어주십시오. 지어지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 모셨죠? 오늘 모실 분은 김프로쇼의 친구 국립극장에서 선보이는 11월 작품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의 주연 배우인 김금미 배우와 김미진 배우분 두 분을 모시게 됩니다. 하여튼 기대가 되는데 창극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솔직히 안 봤어요. 창극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편협하고 천박한 소양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이거를 그냥 덥석 가서 보기가 약간 좀 꺼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창극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트로이 여인들을 보면 좋은지, 이런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가급적 천박하게. 모르는 그대로. 아는 척하지 않고.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로 모르는 대로, 솔직하게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금방 광고 듣고, 김미진 배우, 김금미 배우 두 분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금방 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 2주 동안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직접 출연진들을 모셨거든요. 드디어. 트로이의 여인들에 나오고 계시는 배우분들 두 분을 모셔가지고 작품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만난 지 한 10분 돼가지고요. 굉장히 뻘쭘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그래도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우리 방송 항상 그렇죠. 항상 그래요. 이제 좀 얘기가 털릴 것 같으면 끝나.
그래서 트로이의 여인들. 자, 오늘 김금미 선생님하고 김미진 선생님이 오셨는데 두 분 소개를 저희가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직접 소개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렇죠. 이걸 또 본인 얘기를 하면 또 뻘쭘하니까요. 프로필을 읊어드리고. 그렇죠. 네. 김금미 선생님은 성창순 김영자 선생께 이제 사사를 하셨고,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 전공하시고, 이대 한국음악 박사과정 재학 중이시고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그리고 2007년에 제33회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문 장원 대통령상 수상하셨고요. 국립창극단 부수석단원. 그리고 국악신동 박지연 양의 어머니시라고. 네, 국악신동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룹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세노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국악 집안의 네, 어머니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미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김 선생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김미진 선생님은 이은하, 성우향, 안숙선 선생님한테 심청가, 춘향가 홍보가를 사사하셨고 1997년 광주예고 졸업하셨고 중앙대 한국음악과 졸업, 석사 동대학에서 수료하셨고요.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그리고 2001년부터 김금민 선생님과 똑같이 국립창극단 단원이 되셨고요. 2006년 임방울 국악대 판소리 일반부의 장원, 네, 최우수상.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문화재는 기본이고 장원 그렇죠. 아니시면 네, 김프로쇼 안 모십니다. 제가 오늘 약간 좀 그런 게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사전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창극을 전혀 모르시고 공연 이쪽에 조금 이제 소양이 짧으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라서 네. 되게 죄송스럽지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공연이 언제부터죠? 22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지금 한참 연습을 막 하고 계십니까?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22일 날부터 국립극장. 네, 12월 3일까지입니다. 이게 좀 짧아요. 다른 공연들보다. 한 달 이렇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보통 뮤지컬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네. 네, 근데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극장의 기획팀의 문제인가? 이 배우분들은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다라는 표정이신데 느낌은. 아,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배우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아주 단결도 잘 되고. 네. 듣고 계시죠, PD님들? 네. 지금 PD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적고 계세요. 네. 트로이의 여인들 이게 작품은 이제 우리나라 뭐 고유의 민속 뭐 이런 게 아니고 트로이의 여인들은 뭐 아시다시피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그리스 극작가 에우리피데스가 지금 비극인데 요걸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창극 작품을 만들어서 요걸 이제 처음 공연하신 게 작년인 거죠. 그렇죠. 작년엔 반응이 어땠습니까? 작년에 하셨나요? 작년에 했죠. 작년에도 작년에 그러니까 초연을 했고 이번 9월 달에 싱가포르에 가서 2차 공연을 하고 이번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횟수로는 이제 앵콜 공연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초연 때랑 뭔가 프로덕션이나 이런 부분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나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매번 올릴 때마다 그 다듬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다듬어질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확인도 해보셨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한번. 네. 옹캥센 연출가라는 성함을 보고 이분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뉴스에서 본 거예요. 실제 작품을 보거나 이분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아시아를 대표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까. 그 연출가 분에 대해서 일단 좀 어느 나라 분입니까? 싱가포르 분이죠. 네네. 저희가 수많은 그 연출가 선생님들하고 작품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또 옹캥생 연출 선생님은 배우들 하나하나의 그런 장점을 잘 관찰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저희하고도 호흡이 더 긴밀하게 잘 이루어진 연출 선생님이시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글로 배운 사람의 한계예요, 이게. 판소리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해가 깊다라고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연출가들이 왔을 때 판소리를 그냥 도구적으로 사용하시는 연출가들이 많은데 옹캥센 연출가는 판소리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가 꽤 깊어서 그게 보조적인 도구가 아니라 판소리를 위한 극을 만들어낼 줄 알았다라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음악적이나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저희 판소리를 더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표현해 주셨다고 할까요? 네. 일단 창극이라는 것 자체가 공연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이제 익숙할 수 있겠지만 조금 공연을 그렇게 자주 가시지 않거나 가까스로 이제 영화 정도 보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굉장히 생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그 창 맞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한 3,800분 정도. 그 창, 그러니까 판소리로 하는 뮤지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음악적인 기술이 판소리의 기본을 두고 있다. 네. 판소리로 하는 극인데 뮤지컬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음악극인데 판소리가 주가 되는. 네. 왜 예전에 판소리 하면 국악 한마당 이렇게 TV에서 봤던 거를 떠올려 보면 노래와 말로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는 1인극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이 창극은 현대적인 뮤지컬 또 연극적인 요소를 더해서 판소리라는 음악 기본하에 현대적인 극연출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글로 배웠어요. 글로. 방송의 신이 지금 막 멘트를 치고 계세요. 아주 정확하게. 네. 그러면 이 창극의 매력이랄까요? 일반 분들이 이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뮤지컬하고 어떻게 다르지? 야, 이거 내가 옛날에 TV로 이렇게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 이럴 때 보통 KBS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구 치는 분 한 분 계시고. 네. 근데 굉장히 정적이어서 그거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 연배가 조금 되시는 분들 말고 나이가 좀 어리거나 이런 친구들은 창을 보러 국립극장까지 가야 되나? 약간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매력을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가장 인간다운 장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문화의 한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영화가 있다. 인기가 있는 영화가 있어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인기가 있다고 소문은 자자한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그것은 2%가 부족한 거라고 숫자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창극은요. 비극이면 비극. 희극이면 희극을 그 모자른 2%를 마저 채워주는 게 창극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의 비결은 뭔가요? 어떤 차이가 2%가 있을까요? 그것이 감성이 아닐까 싶어요. 역시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그것을 우리나라의 소리 음악은 어느 나라든지 다 공통 언어죠. 공통 언어잖아요. 그것을 가장 민족적인 음악으로 풀어주고 감성을 건드려주고 나의 필을 어필하고 이게 관객과 무대와의 소통, 교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찡할 때는 관객이 먼저 울어주고 화날 때는 관객이 먼저 박수 쳐주는 그런 창극의 묘미를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다는 것이 참 안타까우시죠. 안타깝고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소양이 천박해가지고 못 봤거든요, 창극을. 근데 창극을 보러 간다? 이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우리 거가 가진 그 감정이 그렇죠. 이게 우리 건데, 그렇죠. 네, 우리 건데 이렇게 멋있게 펼쳐질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감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어쨌건 들으면 한반도에서 커온 사람이라면 그 DNA 안에 이게 딱 접점이 생기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렇죠. 된장찌개, 김치, 음식으로 하면 이거 매일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그 냄새를 맡자마자 고향의 풍경이 소환되면서 엄마 얼굴이 그려지는 그 DNA적인 것이 창극 안에 있다. 네. 한 번 빠지시면 종종 계속 보러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90% 차접점이 90%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마당놀이, 베비장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마당놀이는 아주 우리나라 민족적인 판을 펼쳐놓고 보여지는 구경하는 그런 쉬운 편한 장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당놀이에서의 그런 작품성에서 어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꼭 꼬집어야 될 그런 문제 시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작품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안에 꼭 꼬집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재미있는 그런 마당놀이의 장르. 해악이나 풍자 이런 게 좀 많이 더 가미가 됐다고 보면 그거에 비해서 창극은 조금 더 극적인 거를 해서 기승전결이 있고 어떤 결말이 있고 창극은 굳이 비교해 보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TV에서 드라마랑 개콘의 차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희극 배우가 동시에 나오는 전극일 수도 있고 개그 콘서트 같은 코미디일 수도 있잖아요. 시사를 다루더라도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창극이 먼저는 대충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번 작품 트로이의 여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좀 먼저 찾아보니까 패전국 트로이의 여인들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승전국 그리스의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몇 시간 동안을 다룬 이야기다. 요렇게만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트로이의 여인들은 이 여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는 뭐 춘향이, 뭐 심청이, 뭐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도 여인들 하면 왠지 헤큐바, 뭐 여왕, 그리고 그 나라의 딸, 뭐 며느리 이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인들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네. 백성이죠. 그래서 패한 나라의 백성들이 각각의 자기들의 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뭐 내가 노예일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도 아니면 뭐 그냥 평민일 수도 있고 뭐 상인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여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각자의 삶에 비추어서 표현을 하고 그 관점에서 왕의 입장도 바라보고 이해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과 갈등에도 빠지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끌려가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순순히 저희가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해방이 됐고 잘 살게 되었고 그렇게 이 여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다지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트로이 여인들에서 맡으신 역할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네. 김금미 배우님께서는 여왕님이시고요. 그럼 이제 여왕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죠. 네. 뭐 더 말할 게 없는데요. 저 화법이 여왕님의 화법이야. 그렇죠.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 깊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왕님은 자기 딸과 며느리를 이제 승전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왜냐면은 그 며느리에게 내 핏줄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손자죠, 손자. 우리나라는 자손에 대한 뿌리에 대해서 애착의 정도가 아니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죽더라도 저 핏줄이 하나가 살아있다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끌려가는 이제 우리의 입장들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굉장히 슬프고 힘들게 봐야 되는 얘기인가요? 너무 슬프고요. 근데 그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나대로 여왕이기 때문에 백성 앞에서 표현할 수 없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억누르는데 정말 초연 때는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약간 튀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인터미션이 없이 딱 110분인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장르적으로 원래 창극들이 그렇게 인터미션 없이 짧게 하나요? 이 작품이 그런가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창극이 우리가 한번 완판을 올려보자. 원래 춘향가가 8시간까지도 있거든요. 동초제는.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소리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원대본의 원작이 그래요. 근데 심청가도 뭐 4-5시간. 그런 대본 원작을 놓고 우리가 무대화 시켰을 때는 보통 1시간 반, 길어봐야 1시간 40분 정도의 공연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원작을 제대로 한번 다 살려보자 해서 6시간짜리 춘향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반반 걸은 거죠. 과연 관객이 6시간을 지켜봐 줄 것이냐. 우리는 개개인이 6시간, 8시간을 소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관객이 지켜줄 것이냐 이거를. 근데 의외로 물론 그때 당시 정말 좋은 캐스팅도 캐스팅이었습니다만은 자리를 안 비우시는 거예요. 6시간 동안요? 네, 안 비워요. 완벽하게 그거를 다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울어주고 얼씨구 추임새 해주고 무릎장단 치고 하시면서 6시간을 본 결과 그 작품은 영원한 대작으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출자도 최고의 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0년도 전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막 공연물이 터지는 거예요. 장시간의 공연이. 그래도 거의가 흥행했지 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왜 110분입니까, 그러면? 좀 더 길게 하셔도. 아니에요. 이 작품은 의도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원래
못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연출자가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동양아시아권에서는 내노라 하는 연출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창극을 어필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국가로 홍보차, PR차 가지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조금 축소시킨 것 같아요. 좀 더 컴팩트한 포맷을 만드신 거군요. 네네네. 무대도 그렇고 인수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기대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농축돼 있으니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엄청 진하겠네요. 그것도 설명한 기사를 보니까 배역 한 분의 악기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화를 해서 만든 걸 좀 강조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 창극하면 국악기 중심으로 해서 뭐 서양의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편성을 한다던가 그런 음악 반주가 따라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옹캥선 선생님께서 연출 의도를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악기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색깔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 인물에게도 그런 본인의 특징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왕의 성격에는 이 악기가 좋겠다. 끌려가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또 요 악기가 좋겠다. 편성을 이렇게 짝꿍을 만들어서 예. 그런 게 훨씬 더 소리적인 것도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선율적인 것도 또 감성에 더 잘 와닿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매칭되는 악기가 뭔가요? 저희는 다 씁니다. 코러스는. 네. 코러스는 예, 여러 가지 감정을 다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코러스가 나올 때는 모든 악기가 다 들어옵니다. 비극의 여왕님과는 어떤 악기가 매칭이 되나요? 검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검은고하고만 하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가끔 아쟁이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하고 또 빠졌다가 뭐 해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조화는 있습니다만은 저의 개인 악기는 검은고예요. 주된 악기는 검은고. 네. 검은고하고 여왕하고 매치가 잘 되나요? 어떤 캐릭터 성격으로 검은고로 매칭할 걸까요? 무게감 아닐까 싶습니다. 여왕님이시니까. 진짜 여왕님이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게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야금이랑 검은고 비교할 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선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해금은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가냘프고 뭔가 하이톤으로 착 치고 가면서 서정적이고 아련한 네. 그 느낌. 그런데 가야금은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약간 띵띵띵 간드러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애교 있고 사랑스럽고 여성스럽고. 근데 검은고는 둥둥두둥두둥둥 둥둥 둥둥둥. 약간 선비들이 키고 있을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네, 거기에 그 중량이죠. 네, 그걸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은고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좀 나오셨으니까 좀 한번 들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 딱 좀 감질맛 나게 짧게 한 소절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요.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주된 원인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에게 막 퍼붓는 씬이 있어요. 김준수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를 들면 내 아들을 떠나라고 그 얼마나 간청했나 뭐 이런 식으로 탁탁 스타카토를 넣어서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마이크 터질 것 같아서 참 내기가 어렵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요런 거를 이제 110분 동안 악기들하고 같이 요 정도만 이제 들어도 요런 느낌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테니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작년에 일단 뭐 90%가 찼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길게 하시면 못 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일단 짧아요. 네, 오래 안 합니다. 그렇죠. 며칠 안 하는 거죠. 산불도 너무 짧게 해서 저도 가보려 하다가 그만 게을러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명작들은 한 달은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듣고 계시나요, PD님들? 네. 이게 의도가 이제는 계획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네. 또 너무 길게 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딱 중요한 기간 안에 이거 놓치면 못 본다. 네. 이번에도 망설이시면 못 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짧습니다. 저희 김포쇼.com 오시면 뭐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 저희가 티켓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네, 빨리빨리 신청하시고 만약에 예매도 하시고 네, 안 된다 하시면 예매를 하셔도 뭐 후회 없을 만한 공연이니까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로이의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동을 저희가 뭐 말로 털어가지고 설명해드리는 게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나오신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네, 그래서 김근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신동의 어머니로서 자제분한테 국악을 이건 해라 라고 시키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기가 있었나요? 아이가 노래를 하고 그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아이는 국악을 해야만 한다. 오. 다른 전공 뭐 망설임 없이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게 몇 살 때입니까? 6살이 됐을 때는 완벽하게 아주 결정 다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해야 된다. 바깥에서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얘를 잘 길러서 얘를 키워야 물건이 하나 나올 것 같다라는 제가 결정을 내렸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어미다 보니까 너도 국악을 할래라는 말을 참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판소리라는 것이 평생을 정신 집중해야 되고 육체적인 무거운 걸 들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온 삭신이 아픕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파와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권유하지 못했고 결정을 내렸어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두기에는 얘는 참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승님께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번 노래해볼래? 그러시는데 얘는 눈치를 챈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 앞에 본인을 데리고 와서 노래를 테스트를 해서 분명히 전공을 시킬 거라는 걸 6살 때 얘는 감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살 때 결정을 내렸지만 얘를 4학년 때 데리고 갔으니까 저는 많은 시간을 6년을 기다려준 거죠. 또 그런 줄 알고 두려워서 소리를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봐라 아무거나 했더니 저는 학교에서 배운 군밤 타령밖에 몰라요. 그래. 선생님이 이제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렇지만 한번 해봐. 그거라도 뭐 해봐. 한번 해봐야지. 북을 딱 잡으시니까 애가 딱 얼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도. 그러니까 보통 군밤 타령은 노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렇게 가는데 얘는 딱 그 소리에 성음을 넣는 거예요. 성음을 넣는 게 뭡니까? 성음. 소리적인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소리적인 색깔, 이면 뭐 이런 걸 표현을 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뭐 부끄러우면 보통 바람이 불어 뭐 이렇게 갈 텐데 바람이 분다. 바이브레이션을. 바람. 아이고 뭐 큰일 났네. 제가 지금 하도 연습 중이라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부채를 놓으시더니 내일부터 녹음기하고 책 가지고 오니라. 승낙이 떨어지면서 얘는 이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좋기도 하고 지가 안 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이게 반반이어가지고 얘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꼼짝없이 쫓겨가지고 그때부터 소리를 전공을 했어요. 피는 못 속이는 거군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선생님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하는데 안 돼. 녹음기를 꼭 가지고 와야 돼. 알았지? 애미야. 녹음기 꼭 사서 보내라는데 제가 지방 공연을 가게 돼서 녹음기를 못 사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갈 때 녹음기를 안 가지고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릴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너무 큰 선생님이니까 눈치는 또 빠삭해가지고 어린 것이. 그냥 소리도 내기 전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왜 울어?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엄마도 보조를 안 해주고 자기 자신도 그걸 못 갖춰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눈물로. 선생님이 그걸 아시고 우는 거 보니까 됐다. 저것이 욕심이 많아야요. 소리를 할 때는. 이미 알았다. 예술가로서의 욕심이랑 자존심이 있는 거네요. 그건 어디서 배워서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하고 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소리를 하게 돼서 그 아이가 저희 집안에서는 4대째 소리 전공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악종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피가 섞일 수 없습니까? 그런 단어 아십니까? 옥당이라고. 옥당이요? 옥당이라는 뜻은 저희 국악계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네. 국악의 그 피가 흐른다. 국악의 집안. 뭐 이런 뜻으로 옥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피를 물려받으면 꼭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악기 측에서도 그렇고 무용계 쪽에서도 그렇고 피를 물려받으면 태가 다르죠. 하는 태가. 선생님도 4대째시니까 물려받으신 재능에 의거해서 지금 국악으로 들어오신 거네요. 그죠? 안 하려고 했죠. 네. 그러면 가기도 했고. 김금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 참 이상해요. 갈 데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 무용반을 들게 됐거든요. 네. 뭐 아무 데도 서클에 꽉 차갖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비었어 했더니 무용반이 자리가 비었다고 무용반을 들어가래요. 네. 그래서 무용반을 고등학교 때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무용반? 괜찮아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상한 대답을 해. 보통 혼나야 되는데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우리나라 전통무용계에 임해방류가 있습니다. 무용계에서. 그 밑에 선생님이 또 이미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이미조 선생님 학원에 저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생활해. 그럼 기숙사도 아니고 완전히 저는 학원으로 들어가서 3년을 묶여 있었어요. 선생님 학원에서. 수발 들고 활동하고 학습하고 공연 다니고 다. 그래서 3년을 배우니까 기본을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하는 그 3년의 세월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선생님의 냄새, 선생님의 잣대, 선생님의 소리, 호흡 이거를 뭐 피부로 다 느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때부터 선생님이 주시는 걸 이제 그냥 받아먹는다고 표현해야 될까? 금이야 그게 아니지. 그럼 딱 보면 아니구나. 내 각도가 틀렸구나. 알고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대회도 출전하게 되고 전주대사습에 나가서 상을 탈 정도가 됐으니까 또 지금 뭐 KBS 국악경연대회라고 하면은 자리를 잡은 대회잖아요. 그때는 3회 때였었어요. 제가 나갈 때는 그때도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했고 여성국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알아요. 저 화면으로 많이 봤습니다. 네. 이거 일본으로 말하면 다카라스카 같은 장르죠. 여성으로만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쪽에 여주인공을 구할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네가 한번 해봐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면서 소리는 물론 해야 되는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극적인 것과 이 안무적인 것만 소화가 되고 소리는 그때 당시 제가 미성이었습니다만 지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미성이었습니다만 어떤 음악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음원을 주시면 그 음원을 다 했으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소리로 시작하신 게 아니고 무용으로 무용으로 시작해서 연극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96년도부터 소리를 본격적으로 성창수 선생님한테 입문을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소리는 입문하신 게 굉장히 한참 뒤네요. 제일 마지막에 입문을 했는데 지금 20년 조금 넘었죠. 네. 계속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워낙 모르니까.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재밌는 세계인 것 같고 계속 물어보고 싶고 궁금해지네요. 네. 근데 김미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판소리 일반부 장원 최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겁니까? 저는 시작을 하게 된 게 저희 외할머니. 외할머니? 네네.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너무 소리가 하고 싶으셨대요. 외할머니가?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배우려고 했던 때만 해도 그런 거는 그냥 쌍놈들이나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른들은 그런 거를 이제 취급을 안 하시는 거죠. 어디 우리 집안에서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말리셔서 그게 이제 평생 한이 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손녀들한테 한번 해볼래? 하고 했는데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딸이 셋이거든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저희 세 자매가 공부를 같이 다녔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역으로 남아있는 건 지금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한을 풀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할머니가 시키면 어디서든지 다 해야 했어요. 할머니 누구 친구 만나러 가셔서 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의 한을 제가 대신 풀어드린 격이죠. 저는 사실 그 판소리하고 뭐 연이 있는 건 아니고 저하고 이제 친하던 친구 중에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싸움질만 하고 다니고 뭐 이러던 친구가 대학교를 가긴 가야겠는데 자기는 공부로는 못 가겠다. 그럼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판소리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판소리를 갔는데 이 친구가 준비된 친구였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질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잘 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내내 기억이 애들이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애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뭐 판소리 이런 거 시키면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그러셨어요? 네, 뭐 있잖아요. 유명한 대목에 뭐 야한 대목 이런 거 불러가지고 시키면 곧잘 해요. 막 하면 애들이 막 열광에 도가니까 나 그거를 보면서 야 판소리가 TV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는 또 차이가 크게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뭐 사는 게 좀 바쁘다 보니까 공연까지 찾아가가지고 보고 이럴 기회는 좀 없었거든요. 근데 늘 그 판소리에 대한 굉장히 좀 아련한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꼭 봐야 되겠네요. 전 어렸을 때 이렇게 본 건 아니고 어렸을 때 그냥 TV로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면 야구하는데 계속 보고 계시나 이런 어린 마음에 그랬다가 제가 공연 일을 할 때 이자람 씨가 하는 작품을 좀 봤어요.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천가 이런 거를 판소리로 이제 만들어서 하잖아요. 판소리를 정식으로 각 잡고 본 것도 처음인데 사실은 그건 이제 전통적인 판소리랑 아니게 현대적인 그걸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이 형식이 너무 매력 있고 그 사람의 예술가의 퍼포먼스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판소리가 저런 장르구만. 깜짝 놀랐어요, 진짜. 흡입력도 강하고. 네. 너무 재밌어, 근데. 재밌어, 노래 잘해, 막 빨려 들어가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야, 판소리 한번 봐야 되겠다. 제대로 봐야 된다.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 아무튼 놀랐습니다. 손 붙잡고 가서 봅시다. 내 손은 잡지 마.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창극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 수준에 맞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쨌든 매력 있는 작품이고 또 짧게 하는 공연이니까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꼭 이번 기회에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이유를 하나씩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딱 하나씩만. 네, 딱 하나씩만. 네. 작년 공연 때도 그랬지만 뭐 내노라 하는 뭐 대형 그런 기획사에서 만드는 뮤지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네. 공연되어지고 있고. 네, 그런 공연들도 보신 분들이 저희 창극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뮤지컬 몇십만 원 주고 본 공연보다 훨씬 더 값진 공연을 봤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와서 보시면 한 번 본 걸로는 아마 만족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보고 싶은 그런 매력을 분명히 느끼고 가실 거예요. 네. 이런 유행어가 있죠, 요즘 어린애들 사이에.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네. 그런 작품이 되겠네요. 네. 자, 김금희 선생님은요? 국악을 좀 소홀히 했다. 뭐 그런 반성의 의미로 꼭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반성의 의미로. 네. 그리고 트로이의 여인들 하면 작품성을 다 인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작품성과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한번 확인차.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주머니 조금 보태셔서 한번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우리나라의 음악이라는 거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어느 소개 문구 중에 이제 그런 게 눈에 띄던데 최고가 최고를 만났다. 가장 오래된 작품이 아주 최고의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작품이라 뭐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다른 걸 못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럼 다음 창극을 또 봐야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하시는. 못지않게 정말 여러 창극의 전통성 있는 작품, 그 창극에서도 또 현대적인 장르로 오픈을 해서 또 여러 작품을 해봤고 또 거기서 다시 뭐 12바탕 안에 있는 전통성 있는 작품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봤지만 역시 트로이만큼은 으뜸인 것 같습니다. 네. 입문을 하기에 괜찮군요. 괜찮습니다.
국립창극단 소속이시잖아요, 두 분 다. 네. 이제 연말이 이미 끝나고 나면 내년 작품들 계획인데 내년에도 다른 작품들이 쭉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거죠? 계획이 돼 있죠. 그러면 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작품들이 계속 국립극장에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들으셨죠, 여러분들? 내년에 국립창극단 작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네. 창극의 매력에 빠지시면 아마 골라가지고 가서 보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꼭 한번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네. 저희 같이 천박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분명히 이제 창극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요걸 통해 가지고 관심을 한번 갖고 입문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라면서 하여튼 모셨으니까 네. 저희가 다음번에 또 다른 작품 하실 때 모셔가 그땐 조금 편하게 좀 덜 뻘쭘하게 네. 기억하고 계시죠? 국립극장에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트로이의 여인들 빨리 가서 보십시오. 예매하시고. PS. 네. PS. 피아니스트 정재일. 그렇죠, 그렇죠. 정재일 씨가 음악 감독을 하셨어요. 네. 출연도 하십니다. 네. 그렇죠. 출연도 하죠. 그 정재일 씨가 누구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청와대에서 연주하신 그분입니다. 네. 네. 아무튼 하여튼 쟁쟁하신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가셔서 후회 없으실 것 같고 모르셨다면 이 작품을 꼭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요.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악을 다시 한번 홍보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로이의 여인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